엄마한테 여쭤보거나. 계속 진행할게요. 이게 너무 거슬려요. 이게 너무 거슬려요. 이게 너무 거슬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건 소용이 없어 보여요. 물에 붙여. 그건 여기에 기름칠이 돼 있어서 그나마 미끄러운 걸걸요? 그걸 굳이 닦아낼 이유는 없기는 해요. 단지 이 때가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진짜 무슨 때미는 느낌이에요. 진짜 때미는 느낌이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막 승질이네. 승질 뻗쳐서 못 살겠구만. 자, 계속 한번 좀 진행해보죠. 우리 필수예제 10번까지 진행했었고요. 필수예제 11번도 한번 봐봐요. 3장의 복권 중에서 10장 중에서 3장이 당첨. 여기에서 단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 갑과 을이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11번이랑 아마 12번이 아니네. 갑과 을이 모두 당첨 복권이려면은 일단 갑이 먼저 당첨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계산하면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되죠. 이거를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A가 당첨인. 그러니까 A가 당첨. 일단 당첨 1 확률 자체가 10분의 3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이게 애매하네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결국에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조건부 확률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도 뭐라고 하냐면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복원 추출이라는 멘트와 복원 추출의 차이예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애는 뭔 말일까? 지금 문제처럼 뽑고 복원하지, 원상복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 그게 비복원 추출이고요. 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을까? 앞서 행한 애가 당첨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A가 당첨일 때에 B도 당첨일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결국엔 얘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A가 당첨됐다라는 가정 하에 B가 당첨될 확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남이 뭘 했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얘는 그래서 PA 분의 PA 교 B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도 좀 애매한 게 A가 당첨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B바에는 그럼 얼마예요? 결국엔 B바 A라고 하는 애가 A가 당첨됐을 때에 B가 당첨될 확률이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PA가 PA 교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B바 A가 당첨됐을 때에 B가 당첨될 확률 자체가 9분의 2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P, A, 교, B의 값이 얼마니까? 9분의 2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A, 교, B 둘 다 동시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고자 함이라서 뭐 곱하기 P, A 곱하기 P, B바 A예요. 라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이미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10개 중에 당첨자비가 3개, 그 중에 2명이 뽑을 때 2명이 동시에 당첨될 확률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라고 하는 건 할 줄 알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 15분의 1. 그럼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뭐가 되나요? 결국에 2번.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P, B를 구하는 거예요. P, B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P, B를 구하면 좋을까나? 여기서 요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나? 순서대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뽑는데 A가 먼저 뽑고 나서 B가 뽑을 건데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나? P, A, 교, B가 얼마가 될 거고 아까 우리 계산했던 저거 그래서 10분의 3이죠. 계산하면 9분의 2 곱하기 10분의 3이라서 15분의 1 나오는데 얘는 1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당첨 복권을 뽑지 않고 P, A의 여집합 교 B는 얼마일까요? P, A의 여집합 곱하기 P, B바 A니까 AC 그러면 몇 분의 몇? 10분의 7 곱하기 이번에는 9분의 3 이죠? 그래서 얼마? 30분의 7 그렇다면 얘네 둘을 서로 합쳐주면 A가 시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B가 뽑게 되는 거고 그 뽑게 됐을 때에 얘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 맞죠? A, B 기준으로 했을 때 A 교 B가 여기고요. A의 여집합 교 B가 여기니까요. 요 둘을 더해주면 PB를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더하기 뭐 15분의 1 더하기 30분의 7이 돼서 계산하면 10분의 3이 됩니다. 결국 상관없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척을 하는 문제예요. 필수예제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PC방에서 A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 예? 그럼 네. 3대 5의 비율로 구매하였답니다. A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 중에서는 각각 3%, 2%의 불량품이 들어있대요. 이 PC방에서 구매한 LCD 모니터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회사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보시죠. 불량. 요 풀이에서는 이제 에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에러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러면 PA는 얼마인가요? 8분의 3인가요? 8분의 3. PB는 얼마인가요? 8분의 5인가요? 자, 그러면 P, 2바 A는 뭔가요? 100분의 3. 얘가 100분의 3인가요? A 중에서 오류가 있을 확률은 100분의 3이죠? 3%. 그 다음 P, 2바 B는
100분의 2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P, A, 교, 2는 P, A 곱하기 P, 2바 A죠. 몇 곱하기 몇? 8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 800분의 9. 그러면 P, 비교 2는요? 몇 분의 몇? 8분의 5 곱하기 100분의 2라서 약분하지 말죠? 약분 뭐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8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P2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야? 얘네 둘 서로 더해주는 거죠. 그죠? A 아닌 B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네 둘 서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고? 800분의 19가 되고. 자, 이제 문제들, 이제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하려는 대로 해봅시다.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얘가 A일 확률은 P 2분의 P A 교 2가 되겠죠? 계산하면 몇 분의 몇? 19분의 9.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참고하래요. 저 비율로 주어진 문제는 각 사건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각각 적어보면 된대요. 아유 저런 난 하고 싶진 않네요. 다음 발전 예제 13. 발전 예제 13. 주머니 A에는 검은 공 2개 4개, 흰 공 4개. 주머니 B에는 검은 공 3개, 흰 공 3개.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나왔다면 그것이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나? A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고를 수 있는 확률은? 그거를 뭐라고 할까? PA라고 할까요? PA에서 그 어떤 특정한 사건, 흰 공이, 자, A에는 일단 흰 공이 몇 개? 4개,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4개. B에다가는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3개인데요. 지금 A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뽑을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PA는 뭐예요? A 주머니를 고르는 경우는 2분의 1. PB를 고르는 경우도 2분의 1. 자, 이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A에서 그 어떠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고를 경우는 뭐 분의? 6C2분의 2개 중에 하나 곱하기 4개 중에 하나. 계산하면 15분의 8. 그러면 여기에서 P, A, 교 2는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이라 15분의 4가 되죠. 또 해볼까? P, B도, P, 2바 B는 6개 중에 2개, 분의 3개 중에 하나 곱하기 3개 중에 하나라. 15, 5분의 3 나올 거고. 따라서 P, B, 교 2는 2분의 1 곱해주면 10분의 3 될 것이다. 자, 따라서 P2는 뭐가 될 것이고, 둘이 더한 거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이 될 겁니다. 9 더하기 8,
17. 30분의 17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뭐일 경우? 비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니까 P2분의 P 비교 2 계산하면 30분의 17 10분의 3 이니까 17분의 9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계속 곱셈 정리를 계속 쓴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P, A 바 B가 당연히 다르죠. P, B 바 A랑. 그럼 문제에서 A 바 B를 줬는지 B 바 A를 줬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교이 혹은 B 교이를 다 구해서 최종적으로 요 2라고 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전체분의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싸구려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나름 모나미 건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뭔가 계산되는 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봤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 공식 P, B바 A라고 하는 애가 얘분의 얘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곱셈 정리로 계속 진행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 유제부터 좀 풀어주세요. 유제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예, 19번, 20번, 21번, 22번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쌤은 또 왜? 오늘은 나 빼고 왜 다? 오늘은 왜 나 빼고 다? 저 오늘 목에 오늘도 소리 지르면 진짜 일주일 동안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아서 아껴야 돼요. 그래서 긁으면 내 쫓아버릴 거야 그냥 다. 뒤졌다. 확성기요?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 커요. 들어봤으니까 알 거 아님. 저 목소리 작지 않아요. 확성기 필요 없습니다.
다 되셨는지. 아이고, 미안. 같이 볼까나? 자, 19번은 어때? 할만했어? 네. 인교와 정현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 중학교 2학년 2학기 방식으로 풀면은 뚝딱 풀리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정말 요거 지켜서 한번 식을 세워보고 풀어봤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아무도 안 했지? 예. 뭐라고요? 인교를 A라고 하고요. 인교를 앞으로 A라고 하고, 누구야? 정현이를 B라 합시다. 이때 불량품을 뽑는데요. 일단 첫 번째 1번은 뭐 구하는 거예요? A 교 B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P A 곱하기 P B바 A를 구하셔야 되죠. 자, 이때 뽑은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니까 A가 불량일 때 10분의 4일 때 정현이도 불량일 확률 9분의 3 계산하시면 3, 5, 15분의 2인가요? 다음, 인교는 불량품을 뽑지 않고 정현이는 불량품을 뽑을 확률. 2번 뭐 구하는 거예요? 인교는 불량품을 뽑지 않고 정현이는 불량품을 뽑을 확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P, A의 여집합 곱하기 여사건에다가 B, 바, A의 여사건. 그러면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4 계산하시면 15분의 2, 4.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정현이가 불량품을 뽑을 확률 P, B는 뭐니까? A 교 B 더하기 A의 여집합 교 B와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15분의 6, 즉 5분의 2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랍니다. 하나만 잡을까요? 20번은? 어떤 사건을 잡을까요? 남학생을 A라고 할까요? 남학생을 A라고 한다면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A, 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B라 한다면 이제 B의 여집합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PA는 5분의 2고요. PA의 여집합은 필요 없고 PB가 10분의 7입니다. 이때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 A, 교 B일 확률이 얼마? 5분의 1이래요. 이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B 여집합에 대한 조건부 확률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A, 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죠. B, 여 분의 P, A, 여, 교, B, 여. P, A 합 B는 P, A, 그냥 쓸게요. 5분의 2 더하기 10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1 이라서 10분의 9입니다. 그렇다면 P, A, 여, B, 여는 얼마? 10분의 1이 되겠지요. 따라서 계산해 봅시다. 10분의 3분의 10분의 1이니까 3분의 1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21번 4232 4232 자, 21번 문제 한번 확인하자고요. 자, 일단 A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 B는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랍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배수가 3의 배수이면 A에서 오케이. PA는 얼마? 3분의 1이고 PB가 그럼 자연스럽게 3분의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라면 그러면 W로 갈게요. 흰 공의 확률은 일단 요거부터 따로따로 자, 흰 공이었을 때 그 공이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 요거 구하는 건가요? W, A 바 W 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P A에서 흰 공만 2개 뽑을 확률은 그쵸? 6C 2분의 4C 2죠? 그죠? 그래서 5분의 2 감사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P 똑같이 계산하면 얘는 5C 2분의 3C 10분의 3 그렇다면 P A
교 W는 15분의 2. 5분의 2,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니까 15분의 2가 될 거고, B교 W는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3이라서 5분의 1입니다. 아이, 얘 죽었어. 그래서 PW는 1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5가 돼서, 그쵸, 3분의 1이 되겠네요. 아유, 다 했다. 자,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구한 걸 토대로 얘를 채워주시면 PW 분의 PA 교 W 5분의 3분의 1 분의 15분의 2 5분의 2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우, 요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더러워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 했어요. 다음, 4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오는 준호가 안 쓰면 되죠. 이 정도로 정신병인데 이거. 네. 자, 일단 계속하죠. 어느 날 학원, 문방구, 서점 세 곳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곳 중에서 한 군데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답니다. 모자를 서점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22번. 일단 지금 모자를 잃어버렸다, 로스트의 확률을 A라고 할게요. 그 PA는 일단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그죠? 학원, 문방구, 서점을 세 곳으로 방문하고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곳 중에 한 군데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대요. 일단은 그러면 얘는 무슨 짓을 해야 되나요? 아, 로스트 L로 갈게요. 얘. 자, 그러면 학원을 A라고 하죠. 학원을 A라고 하고 학원을 A, 그 다음에 저기 문방구를 B, 서점을 C라고 한다면 를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모자를 서점에서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은 그렇다면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학원에서 3분의 1? 왜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이 답인가요? 아니죠. 그럼 왜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학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문방구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서점에서 잃어버린 경우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얘를 잡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경우는 4분의 1이죠. 4번 중에 한 번으로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그 PA를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문방구에서 잃어버리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그쵸. 학원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와서 문방구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16분의 3이 되나요? 바로 계산해야 되나? 예. 그럼 일단 A의 여집합에다가 P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6분의 3인가요? 그럼 문방구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확률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16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잃어버리려면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6분의 13의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3이 돼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가정하에 서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이게 제가 틀렸을까봐 얼마니? 16 더하기 12 더하기 13이니까 얼마예요? 41분의 13? 얘도 아닌데. 응. 내가 또 뭘 놓쳤을까나. 배고파. 이번에 한 번으로 잃어버렸는데 응. 학원에서 안 잃어버리고 문방구에서는 누가 잡네. 근데 이게 네 번에 한 번 비율로 잃어버린다는 건 세고 틀렸으면 4.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학원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렇게. 얘가 4분의 1. 그러면 문방구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애를 이제 여집합으로 가지 말고 B, Q, L로 가고 어쨌든 얘는 16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애를 C, L로 계산하면 얘가 64분의 13까지 13인가요?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서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여기서 틀렸다. 그 다음에 문방구에서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잃어버렸어요. 64분의 9예요. 여기만 9로 바꾸면 되나요? 그럼 얼마예요? 37분의 9예요? 답 맞나요? 여기서 틀렸네요.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릴 확률 자체가 토탈, 잃어버리는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잃어버릴 확률 자체를 계산하면 여기 얼마죠? 64분의 37이 되고요. 그냥 잃어버리려고 쓰고 댕기는 거네. 절반이 넘네. 그럼 이 상태에서 잃어버렸을 때 기준으로 서점에서 잃어버렸으려면 그러면 이제 똑같이 64분의 37 기준으로 나오겠네요. 잃어버릴 확률 얘를 일단 우리가 4분의 1로 놓는 순간 살짝 좀 시기 애매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계산 실수해서 그 용현이가 이 부분 지적했던 거죠 아까? 그죠? 네. 자, 그대들 제가 요걸 지우지 않은 상태로
독립이랑 종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좀 끝낼게요. 오늘 숙제 어디까지냐고요? 잠깐만요. 일단 조건부 확률은 116번부터 몇 번까지냐? 135번까지 되어 있고, 진도 자체는 뭐 더 나가더라도 숙제는 나눠서 나가면 되니까. 전 일단은, 네, 부교재는 그냥 한 번씩 나가면 되지 않나? 잠깐만. 지금 몇 회죠? 6번째죠? 35번까지. 7, 8, 9, 10, 11, 잠깐만요. 목표. 오케이. 아니에요. 숙제는 더 안 나갈게요. 저거 뭐냐. 연습 문제는 포함하고요. 네? 숙제 안 나간다고? 아니요. 부교재 하나. 부교재를 더 안 나간다고. 35까지. 응. 나 이거 바꾼 건데. 응. 그 부교재가 135? 수세면 4-20까지. 응. 그 다음에 수학의 셈이 4-20까지. 연습 문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자,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죠. 내일 며칠이냐? 22일 1월. 와, 뭘 했다고 벌써 셋째 주냐. 뭔가 호딱호딱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팔? 왜? 공사해? 학교 공사예요? 공사한다고. 응. 하는데 아. 3월 8일이 돼? 아, 3월 진짜 됐고. 그러니까 겨울에 공사하는 게 마무리가 공사 때문에 이제 계약일이 그쵸 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중간고사도 꼬이겠네. 기말고사도 꼬이겠네. 이거 그지 같은 거. 원래 3월 1일에 3월 1일에 계약하면 곤란하고요. 3? 그쵸. 보통은 2일이나 3일에 계약. 3월 8일. 3월 3일. 네, 반배 정도. 3월 4일에. 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독립이라는 관계요. 독립이라고 하는 관계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렇게 물려서 설명을 하겠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관계는 정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A와 B가 관계가 전혀 없을 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 관계를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나랑 그대들은 독립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 내가 수업을 만약에 못해. 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도 영향을 받겠죠? 혹은 너네들이 한 명 한 명이 그 결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면서 뭔가 연락을 하고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절대 독립관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쯤 되면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관계로 따졌을 때. 지나가는 그치. 길 가던 할아버지 A 같은 경우가 나랑은 정말 그런 독립관계가 되겠죠. 할아버지 하지 말자. 그 길 가던 청년 A로 바꿀게요. 길 가던 청년 A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재수 없어. 난 전혀 모르죠. 넘어지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옆에서가 아니라 내 옆을 스쳐 지나간 A가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든 아니면 하늘에서 돌을 맞든 아니면은 뭐 이 세계로 날아가든 그건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일입니까? 아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씨발 쩐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뭐가 되는 거 아예 알지도 못했을걸요?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쯤은 돼야 독립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때? 가족여행을 갈 거야 이제 막. 가족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우리 집 기준으로 얘기할게. 가족여행을 가기로 일주일 전부터 거의 보통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기를 해놨다가 전날에 형이랑 나랑 뒤지게 싸웠어. 그러면 그 싸운 그 상태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대차게 빡치시면 관둬 이 새끼들아 하면서 집어 던지겠죠. 그럼 그거는 내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사건과 형과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사건은 독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독립에 받는 말은 뭐냐면 이제 종속이라고 해요. 그 종속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뭔가요? 디펜던스? 디펜던스라고 하나요? 디펜던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가 독립이라고 얘기하죠. 그 디펜던스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디펜던스의 부정을 인디펜던스라고 하면은 얘를 부정하는 거니까 뭔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여행을 가는데 옆 동네에 있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 아니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붙여볼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이웃집이 대차게 부부 싸움을 했어. 그러면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느 날 맨날 싸우던 그 부부들이 싸움을 안 했어. 그럼 그게 우리 가족이 우와 쩐다 여행을 가지 않을 정도의 충격을 받고 영향을 줄 일인가?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그걸 확률로서 계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여행 go travel 라고 했을 때 몰라 go 라고 할게요 그냥.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럼 뭐라고 해요? 둘이 싸웠대요. fight 라고 할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웃집이 싸웠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갈 확률이랑 만약에
저 이웃집이 싸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갈 확률이랑 달라요? 같겠죠? 심지어 저 여행을 이 얘를 아예 배제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어때요? 같아요. 이 아이를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독립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그럼 선생님 영향을 주지 않는 거면 배반 사건도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예, P A가 P B바 A랑 같아야 되는데 이거부터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얘가 갑자기 여기서 정신이 나가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배반 사건은 독립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식이 성립해야지만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성립해야만 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식을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독립사건일 때 뭐를 만족한다? P, A바 B가 P, A바 B 여집합이고 그 값이 P, A와 같을 때 즉 이걸 곱셈일 때 얘를 무슨 사건이라고 서로 간에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독립사건이 아닌 애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종속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통령과 나 사이의 관계는 독립일까 종속일까? 종속이겠죠. 아무래도 종속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영향력은 좀 다를 거야. 대통령이 갑자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에서 누군가를 만나다 뭔가 실수를 했대야. 그러면 큰일 났다. 라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국제 정세에 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겠죠. 근데 나는 그럼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나? 미미하게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투표율의 소수점 단위로는 살짝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독립이냐 종속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 외에 있는 얘의 이제 여집합 이게 요 관계가 아닌 애들을 뭐라고 하죠? 이거 반계. 영향을 받으면 뭐라고? 종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표현 자체가 종속인 거지 하나가 하나에 포함돼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 거지 포함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사건일 때의 곱셈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P, A, 바, B는 뭔데? P, B분의 P, A, 교, B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P, A라고. A와 같다고. 그러면 저 독립일 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로 보면 맞죠. 둘의 곱이 뭐와 같다? P, A, 교, B가 PA, PB를 만족하면 독립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독립사건이 아니구나라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아니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PA 곱하기 PB를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모든 사건이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이 얘네들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건부 확률, 조건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사건이랑 종속사건은 항상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 어떤 특정 놈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추워서 있는 거야. 갈 준비하려고 있는 거야. 그치? 사실 자리가 사라졌어요. 니들 자꾸 그러면 35분 넘어서 끝낸다. 다시 못 들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가서 다 집어 넣어줄 수 있어. 어? 니들도 내가 화내는 게 궁금하구나. 내가 웃지 않고 정색하고 화내는 게 궁금하니까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뭐라고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이 아니에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이 아니다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앞에서부터 이걸 쭉 설명해서 붙였습니다. 네,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곱셈정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한 상태냐면 저기 140페이지 수학의 셈 기준으로 140페이지까지도 설명이 끝난 거고요. 자, 그래서 라스트 하나 그 뒤에 있는 거 한 페이지 141페이지에 대해서도 첨언하자면 결국엔 이 둘이 서로 독립이라면 여사건들끼리도 서로 독립일 거고 요게 보시면 모두 성립할 거야.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 A랑 B도 독립. 그럼 A의 여집합이랑 B 모든 애들이 서로 다 독립관계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뭔 27분인데 벌써 짐을 챙겨.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인데 35분 안에. 30분이잖아. 자, 일단은 네, 촬영을 여기서 그만하고요.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